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수다 떨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6월의 초록 유초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얼굴이 인사드립니다. 원년 멤버죠? 오랜만에 양조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책은 메리앤 셰퍼, 애니 베로스의 소설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입니다. 이 책을 원작으로 한 같은 제목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도 있죠. 먼저 메이님께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은 1946년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런던의 작가 줄리엣은 건지 섬에 사는 도시라는 남자에게 편지를 받으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건지 섬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 채널 제도령에 속한 섬입니다. 전쟁 중 섬 주민들이 독일군 눈을 피해 만든 모임이 바로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입니다. 줄리엣은 북클럽 회원들과 편지를 주고받다 그 사연에 매료되어 섬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전쟁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동시에 삶의 희망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책이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책과 연대 그리고 치유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딱인 책과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좀 따뜻한 분위기의 영화 책이었는데요. 두 분은 책과 영화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보셨는지 또 느낌은 어떻게 다르고 좋았는지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제목이 특이해서 눈에 띄었어요. 건지섬이라는 걸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북클럽이라는 단어도 끌렸고요. 독일군 앞에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기려다 우연히 만들어지게 된 북클럽이 굉장히 신선했고 전쟁 상황에서 이들을 묶어주고 살아남게 한 것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책은 이번에 읽었는데 확실히 영화보다 이야기가 풍성하더라고요. 네. 양조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책을 먼저 봤습니다. 오. 네. 원래는 평소에 모든 원작이 있는 것들도 영화를 저는 더 선호해서 영화를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명받거나 좋으면 원작을 사서 다시 보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엔 좀 반대로 해봤어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편지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제가 편지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점점 읽다 보니까 그런 매력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영화는 좀 각색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느낌과 너무 다르고 캐릭터들도 제가 상상했던 거랑 좀 뭐 약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외모적인 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미안하지만 약간 스킵하면서 봤어요. 네. 저는 또 양조희님이랑 약간 반대였는데 저는 왜냐하면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저도 메이님처럼. 저는 그때 독서 클럽에 관한 글을 쓸 일이 있어서 이 영화를 좀 찾아봤어요. 그때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화는 아무래도 그 주인공 중심으로 스토리가 가고 그 책은 다양한 캐릭터의 그런 심리 묘사들이 잘 돼 있어서 더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영화를 먼저 봐서인지 그 책을 읽으면서 자꾸 그 영화 속의 캐릭터를 떠올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팅 잘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책보다 영화를 먼저 보면 그런 상상력의 제한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책과 영화 할 때는 책을 꼭 먼저 봐야겠다. 조이님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책은 지금 양조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간체로 되어 있어요. 편지글이죠. 뒤에 잠깐 나오는 이솔라의 탐정 수첩을 빼고는 모두 편지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체링 크로스 84번지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시대적 배경도 좀 비슷하고요. 그때 메이님하고 저는 편지에 얽힌 추억도 나눴는데요. 그때 함께하지 못한 양조희님, 편지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요즘에 휘발성이 강한 인스턴트 메시지로만 다들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편지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이라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살던 이제 고향에 이제 남녀공학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때 좀 유행했던 게 이제 여자 고등학교에서 뭐 반장이랑 남자 고등학교 반장이랑 일종의 제휴 같은 걸 맺어서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저희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1학년 일반은 1학년 일반과. 네네. 어머, 진짜? 네, 그렇게 다 되어 있었어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서. 오. 그래서 저희 반에서 전체 다 참여해서 각자 편지를 쓰고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편지를 쓰고 그게 이제 단체 단체 네. 펜팔. 오, 그래서 재밌다. 이제 남자 고등학교로 어느 한 반에 가면 또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해서 이제 답장을 써주는. 그래서 저희 말로는 팬팅이 있었어요. 팬팅. 펜팔도 아니고 펜팔과 미팅의 뭐 이런 조합인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가 제 편지를 골라줘가지고 주고받고 막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는데 그 처음 받았던 편지가 이제 사실은 그 저희 반에서 쓴 편지가 이제 배달되는 도중에 선생님한테 걸려서 거의 다 뺏겼대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네. 공부해야 이성 되니까. 관계가 전혀 허락되지 않은 시절이어서 교무실에 불려가죠. 네. 오. 그래서 많이 뺏기고 겨우 몇 개가 이제 숨겨져서 살아남았는데 제 편지가 살아남아서 그 재밌다. 친구가 자기가 너무 운 좋게도 저의 편지를 골랐다. 그래서 우린 되게 운명이다. 그게 그 친구의 첫 편지였어요.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이제 생각이 났고 그 오히려 좀 추억 여행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정말 그 친구랑 네. 실제로 만났나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저희는 막 진짜 이성 친구를 사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이제 편지만 주고받다가 만나면 반갑긴 한데 뭘 이렇게 손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막 서로 사귄다고 생각하고 되게 진짜 고전 막 약간 그런 데서나 나오듯이 약간 플라토닉? 그래서 예, 첫 남자친구긴 했어요. 저희는 그때 그렇게 편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1번은 1번, 2번은 2번 이렇게 번호대로. 그래서 서로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막 길 가면서 제가 23번이래 23번 이러면서 그 친구의 친구를 거쳐서 막 또 남녀공학 중학교를 나온 애들이 있으니까 그치. 건너 저 오랜만에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추억 여행 떠나셨네요. 유초님 그분도. 서울에서 네. 보다. 근데 저는 그건 없었고 지방에선 좀 그런 게 아직 있었답니다. 일단 학교가 너무 많지 않고 귀엽다. 많지 않고 한 다리 건너면 뭐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그때 뭐 그렇다고 뭐가 저희는 뭐 사귀게 되고 이런 커플은 거의 없었는데 너무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처음 하는 무슨 의식 같은 느낌? 그것도 선생님 몰래 하니까 더 맞아요. 스릴 있고 그럼요. 짜릿했겠네요. 그땐 진짜 운명 같았어요. 예쁜 편지도 많이 네. 사고. 저도 체링 크로스 84번지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리고 다 또 런던 맞아요. 배경이고 너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책에서는 처음에 좀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맞아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엄청 헤맸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영화를 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책을 다시 보니까 캐릭터도 잘 조합이 안 되고 이랬는데 그 누가 누군지 좀 필기도 해놓고 이러면서 매칭 시켜가면서 봤는데 체링 크로스 84번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어느 단어에서 생각났냐면 진짜 계란이 들어간 빵이야.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맞아요. 저희가 그때 다뤘을 때 가짜 계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전쟁 후에 가짜 계란이 분말이었나요? 네, 가짜 계란이 아니고 계란 분말. 계란 분말. 가짜 계란. 계란이 가짜면 안 되죠. 가짜 계란을 만드는데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급받고 이런 거를 저희가 그 책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베이킹을 하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길더라고요. 보니까 그 파우더가. 이 책은 1946년 1월 12일 런던에 사는 작가 줄리엣이 건지섬에 사는 도시 애덤스라는 낯선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하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는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이 점령한 영국 건지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죠. 전쟁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그 독일군이 영국군에게 건지섬을 모범적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술과 문화 활동을 허락하고 장려했다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극장 공연과 음악회를 직접 주최하기도 했대요, 독일군이. 물론 내용은 검열을 거쳐야 돼서 베토벤이나 바그너 같은 독일 작곡가들 음악이 주로 연주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일 잡지 책자를 배포하고 독일어 교육도 시도했대요. 그런데 주민의 대다수는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런 그 북클럽 같은 영국식 문화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뒷부분을 딱 보니까 너무 우리 일제시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점령했으니까 네네. 자기네 문화를 전파하는 목적이 더 컸군요. 그렇죠. 이렇게 뭐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걸 보면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전쟁이라는 배경을 잊고 있었는데 저는 전쟁의 참상이 확 와닿았던 장면이 줄리엣이 기차를 타고 어딜가를 갔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집이 폭파가 돼가지고 네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마어마한 돌무더기랑 잔해만 쌓여 있었다고 나오는데, 일상과 전쟁이 정말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인가? 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장면은 꿈에 나오는 장면인 줄 알았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전쟁 중에 독일 군인 중에 위생병 이런 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몰래 약을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벌을 받고 그러는데 전쟁 중에 적과 적이지만 그런 인간 본성의 그 선함은 맞아요. 이길 수 없다는 것 같아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양조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책을 먼저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전쟁의 참상 이런 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내용도 그렇고 좀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막 우울함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화에서 잘 표현되는데 사실 편지는 조금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막 전쟁 때문에 계속 아픈 마음이 이 편지나 이런 내용이 막 엄청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런 시대상과 상관없이 제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했던 작은 에피소드인데 그 킷이 처음으로 줄리엣한테 자기 보물상자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보여준 진짜 별거 아닌 어른의 입장에서 약간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그건 이제 아이들이 낯선 사람한테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줄리엣도 이거를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약간 뭐 이런 시대상과 이런 걸 상관없이 그냥 어린아이와 막 교감하고 나중에 정말 자기가 딸처럼 키우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맞아요.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입양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건지섬의 이야기의 중심은 엘리자베스가 아닐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은 아니죠. 지금 건지섬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엘리자베스일 텐데요. 그는 재치 있는 순발력으로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을 만들었고요. 또 대담하게 독일군과 사랑에 빠져서 딸 킷을 낳고 또 도망친 폴란드 노동자를 구해주다가 독일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외유 내강. 부드럽지만 강함의 표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책 읽는 내내 정말 용기 있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은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멋진 여성이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 어떻게 그런 기지를 발휘한다는 것도 되게 센스 넘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단 있는 존재 맞아요. 같아요. 예, 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런 면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수용소에서 부당하게 구타하는 그 독일군의 몽둥이를 빼앗아서 독일군을 때린 혐의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형을 당하죠.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책에서 기술되어 있는 게 곧 건지섬으로 가게 될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 순간의 부당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딱 한 문장이 엘리자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엘리자베스 정말 너무 용감하고 멋진 여성인 거 너무 알겠고 저도 막 예전에 저였으면 더
감명을 깊이 받았을 것 같고, 아,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감화됐을 것 같은데, 지금의 저는 이게 그런 행동들이나 그 결과에 따른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근데 혼자 또 감당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아끼잖아요, 엘리자베스를.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니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좀, 아,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하는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롭고 용감한 건 너무 좋지만 사실 본인 자신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을 사랑해주는 가족과 같은 그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아이도 있으니 그걸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 때문에 독일 군인 크리스티안이랑 마음을 나누고 아이까지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 내통한다는 느낌으로.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그 소신에 정말 충실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양조위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책 읽을 땐 생각 못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과 워낙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킷을 기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자기 딸 킷을 잘 키워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양조위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마을 공동체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아이한테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해주고 그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하지만 너는 안전한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한국의 60년대 이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예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게 배경이 영국이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신선해서 도대체 건지섬은 어떤 곳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책에 건지섬의 주민이 43,00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의도가 32,0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간의 유대감이 정말 특별했어요. 되게. 또 어떤 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함께 견뎌내고 그렇죠. 네, 겪어낸 사람들이라 오히려 유대감이 더 끈끈할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자, 그 43,000명 사는 지금 그 당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건지섬에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도시. 아, 남자 주인공. 아니 근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 너무 속 터지는 거야. 아, 맞아. 그 얘기할 뻔했어요. 답답해가지고. 아니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줄리엣을 향한 마음을 전혀 몰라서 처음에 영화랑 내용이 다른가 싶었어요. 그래서 건지섬에는 없으면 안 되는 그 맥가이버 칼 같은 존재잖아요. 맞아. 그런데 사랑, 연애는 젬병인 그런 인물이 엘리자베스도 좀 좋아했던 것 같아. 그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마음속에 요만큼은 연정을 품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 밀당을 한 게 아닐까요? 뒤에 레미까지 나오면서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남자가 맞나. 저는 그런 인물이 어느 사회에나 꼭 필요하지만 내 남친이라면 혈압이 오를 것 같은. 맞아요. 레미 얘기까지 하니까 여자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캐릭터 같아요. 근데 표현을 안 하지, 이 사람이. 답답하네요. 속을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또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은 또 위험할 수 있죠. 내 남자라면. 휴머니스트. 양조위님은요? 저는 이솔라가 제일 오, 재밌었어요. 맞아요. 너무 캐릭터 정말, 귀여워. 네, 맞아요. 누구라도 다 같이 친구가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왜냐면 이제 줄리엣은 뭐 같은 여자끼리기도 하고 막 진짜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는데, 시드니랑 친구가 되는 게 정말 쉽게 마음 안 열 것 같은데, 바로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매력 있다고 느꼈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더 있는데 좀 다른 면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이 모저리 부인인데 책이랑 영화랑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좀 더 다정하고 줄리엣한테도 막 배타적이지 않고 다 받아주고 환영하는 느낌이었는데 영화에서는 너무 선을 긋고
그 약간 전쟁의 상처가 깊이 배어 있는 그래서 너무 이 색과 영화에서 캐릭터가 달라져 있으니까 좀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책에 나오는 모조리분이 훨씬 더 좋은데 그 전쟁의 상처나 뭐 이런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 줄리엣한테 조금은 좀 처음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런 게 더 현실적이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들고 또 영화에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각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책을 쓰기 위해 직접 건지섬으로 온 줄리엣은 도시 애담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전에 줄리엣은 모든 것을 가진 남자 마크에게 청혼을 받은 상태입니다. 큰 출판사 사장에다가 부자에다가 또 주위에 여자들이 많은 인기남인데요. 줄리엣은 비둘기 알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기하고 작은 건지섬의 농부 도시를 택합니다. 이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남친이 아니라 배우자로 저라면 도시를 선택하겠지만 딸한테는 비둘기 알만한 다이아를 자세히 봐라 이렇게 제 마음은 그런데 선택은 뭐 딸이 하겠지만요. 책에서 저는 이제 도시가 줄리엣에게 처음 편지를 보내는 그때부터 뭔가 이 둘이 뭔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좋아하는 게 통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마크는 너무 느끼하고 요즘 말하는 너무 테토남. 맞아요, 맞아요. 제 스타일이 너무 아니어가지고 제가 좋아할 건 아닌데 너무 좀 별로였어요. 근데 영화에서 마크는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사실 외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친근한 외모긴 했는데 너무 착하고 다정하고 나중에 엘리자베스 행방도 찾아주고 저는 영화에서의 마크라면 도시보다 훨씬 좋은 남편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감정선이 영화에서는 좀 잘 안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책에서는 줄리엣이 별로 그 마크한테 별로 마음 안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좋은데 안 끌려. 약간 맞아요. 결혼은 좋지만 연애는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확 와닿는데 영화에서는 마크랑 막 너무 서로 좋아하고 알콩달콩 하다가 갑자기 막 감정선이 갑자기 화가 나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고 너무 영화 속 마크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좋은 남편감으로 보이니까 진짜 보다가 줄리엣한테 정말 정신 차리라고 가서 잔소리하지 아니다. 현실도 생각하고 이 사람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사실 그 마크의 등장이 약간 그 막 약간 스토킹 네. 비슷했잖아요. 맞아요. 줄리엣이 있는 곳에 막 꽃이 배달되고 그런 느낌에서 줄리엣이 이렇게 확 좋아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영화에서는 좀 그렇지 않죠. 막 둘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영화에서 보니까 꼭 마크를 만난 다음 장면이 도시 애담스 편지를 읽는 장면이야. 그렇게 일부러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마크와의 사랑은 약간 육체적이고 불같은 사랑이라면 도시 애담스를 읽을 때 그 줄리엣의 표정이 틀려져요. 너무 화나고 어떤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교감이 일어나는 남자? 그런 걸 좀 대비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영화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난 이런 사람을 원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내가 깨닫지 못한 나의 욕구나 나의 바람 이런 거를 이거였어 이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는 딱 도시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영화에서는 미국인을 약간 좀 가볍고 약간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그 영국 사람들은 좀 진중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그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마크는 그 출판사 사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는 행동들이 너무 운동선수 같아가지고 무슨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거칠고 일방적이고 마초적이고 맞아요.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 미국인을 좀 이렇게 폄하하는 그게 있잖아요. 좀 그런 면들도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이 어떤 심리적인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좋은데 오히려 영화라서 조금 더 잘 표현되었다거나 아니면 더 인상적이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건지섬요. 건지섬 풍경? 예. 그래서 처음에 줄리엣이 딱 도착해가지고 크라운 호텔을 막 찾아간다고 올라가는데, 저런 섬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풍경이 너무 예쁜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근데 실제 지금 건지섬이 그 시절과는 너무 다른 배경이어서 영국에 있는 다른 데서 찍었대요. 아, 네. 어찌됐건 그 건지섬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영화에서는 그 배경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제 캐릭터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북클럽 창시의 뭐 근간이 되었던 그 돼지고기 먹방 장면인데 이게 이런 시즐 막 이런 거 잘 보여줬을 때 먹음직한 게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책에서는. 그래서 뭐 돼지고기가 뭐라고 약간 물론 전쟁통에 그런 건 알지만 근데 너무 잘 구운 맞아요. 먹음직스러웠어요. 제가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힘든 시절에 저렇게 훌륭한 요리를 먹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정말 큰 행운으로 느껴졌을까, 이게 충분히 느껴졌고 그리고 또 감자 껍질 파이도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더 보여. 책에서 나 좀 뭐지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 뻔했는데 영화 보고 저건 진짜 너무 형편없다. 그러게요. 보통 감자 껍질은 보통 채소 뭐 껍질이 영양이 많다라고 하지만 감자 껍질까지 먹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다 책이 좀 더 대부분 다 좋다 보니까 이런 먹방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장면은 진짜 그 갈비, 돼지 갈비 너무 잘 이런 거 구웠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나오죠. 저 초대받고 싶어요. 저도요. 누가 안 불러주나? 자, 북클럽이라는 제목처럼 책 모임과 책이 중요한 소재인데요. 저희 셋도 사실은 독립출판물 수업을 만났지만 책 모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우리 모임 말고도 참여하는 책 모임이 있는지, 또 그 책 모임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나 또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동화 읽는 모임을 세워보니 올해 13년째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예. 이 모임과 함께 육아를 한 것 같아요. 저는 큰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 둘째가 대학교 2학년인데 얼마 전에 여름방학이라고 회원 자녀들을 모아서 그 애들이 4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낭독회를 했어요. 재밌었겠다.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아들이 낭독회 홍보 팜플릿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낭독회를 할 때 아들을 오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감회가 깊었어요. 동화를 읽는 모임이다 보니까 엄마들끼리 책 모임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의 모임 같은 의미가 있어서 아이들의 각 집의 성장 과정을 다 같이 그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된 회원들은 만나면 정말 어떤 가족보다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 관계가 됐고 아이들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뭐 이런 군대를 가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오랜 역사를 함께 했구나. 함께 살아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감자 껍질파이 북클럽 못지않은 공동체네요. 네. 저는 뭐 제가 계속 나오지를 못하고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런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데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참여하는 책 모임이 이제 이곳이에요. 뭐 여러 군데 한 번씩은 가봤던 것 같아요. 뭐 출판사 편집자분이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 읽으면서 하는 그런 모임도 가봤고, 또 한참 독립서점이 붐이 일어났을 때 유명한 독립서점에서 하는 또 가벼운 모임도 뭐 이렇게 약간 음식이랑 같이 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보고 뭐 몇 번 가봤는데 다 일회성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신청 받아서 이벤트처럼 끝나는 거기도 했는데 뭐 제가 책을 사실은 읽겠다는 의지로 가긴 하지만 많이 읽어왔던 게 아니니까 가면 좀 위축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또 가서 다시 또 느끼고 약간 그런 반복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다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감대도 있고 또 워낙 이렇게 못 오고 이래도 계속 두 분이 유지를 해주시다 보니까 제일 편하고, 또 제가 잘 몰라도
오히려 제 개인적인 얘기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주시고 하니까 북클럽 회원이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이 도서관에서 수다 떨기 이 모임이고 제일 편하고 덕분에 이번에도 또 책을 또 오랜만에 읽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글 모임으로 만난 친구들이 후속 모임을 하면서 책 모임을 이제 병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게 손꼽아 보니 벌써 7년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하루에 5문장이라고 그래서 매일 쓰는 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이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너무 서로에 대한 일상을 많이 알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삶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책도 중요하지만 책을 해석하고 해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책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편견 없이 내 삶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또 즐거운 이야기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오늘 방송 소감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전 그냥 죽을 때까지 북클럽 해야겠다. 네. 그 책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삶의 원천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동력 많이 들었어요. 이 건지선 사람들이 전쟁을 딛고 일어서는 데까지 굉장히 기여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도 서점이 다 무너져서 사실 줄리엣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 고전에 나오는 한 줄 한 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삶의 희망을 줬구나. 그렇게 다가와서 저도 끝까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글자를 읽는다는 거는 일상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뭐,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보고서와 사실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마음만 있지 책을 다시 접하기까지가 생각보다 이게 약간 운동하기 전에 마음 갖는 것처럼 해야지 하면서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이번에 너무 좋고 감사했고 또 요새는 다 베스트셀러는 뭐 전시용이나 약간 텍스터 약간 보여주는 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다 서점 가도 어떤 책 골라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모임 통해서 숨어있는 명작들 이렇게 소개받는 게 너무 좋아서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책을 읽고 즐기는 독자가 1명 늘어나면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 회원도 1명 느는 셈이다. 책이 지닌 놀라운 힘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건지섬 주민들이 독서를 은신처 삼아 독일군 점령기를 견뎌냈듯이 독서는 시간과 공간과 이해를 초월해 이야기 속 세계로 빠져들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영화를 통해서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 회원이 되시기를 권유해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과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책 반납하러 갈까요? 네, 새 책 대출하러 가요. Free audio post-production by alphonic.com.